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죠. 감으면 감을수록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감는 게 나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셨나요? 내가 머리를 잘못 감고 있는 건가? 왜 깨끗하게 하려고 감았는데 더 상하지? 혹시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모발 이식 전문의 정원석입니다. 30년 동안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매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까요.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요.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우울해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감고 나서 느끼는 그 불안한 마음, 정당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머리 감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감는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30년 동안 수만 명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작은 버튼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머리 감고 자려고 누웠는데 머리카락이 빗자루처럼 뻣뻣해진 느낌 아세요? 분명 깨끗하게 감았는데 오히려 더 거칠어졌어요. 내일 아침에 또 얼마나 빠질까 걱정되시죠? 여러분 그 걱정하는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매일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선생님 머리 감고 나면 더 많이 빠져요. 감은 날이 안 감은 날보다 머리가 더 푸석해요. 차라리 안 감는 게 낫겠어요. 처음엔 저도 그건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00명의 환자분들의 머리 감는 패턴을 6개월 동안 관찰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머리를 잘못 감는 사람들은 제대로 감는 사람들보다 머리카락이 3배나 더 많이 빠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모두 자기는 깨끗하게 감는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머리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것입니다. 샴푸를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지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진한 샴푸가 머리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손톱으로 긁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하고 생각하시죠? 이건 머리 피부를 칼로 긁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머리 피부가 더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됐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손상된 머리 뿌리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분을 봤습니다. 72세 할머니였는데 평생 손톱으로 머리를 감으셨대요. 병원에 오셨을 때 머리 피부는 상처투성이었고 정수리는 이미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냥 머리 감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살리는 생명의 비법입니다. 그동안 저는 머리카락을 열심히 감았어요. 거품 내고 비비고 헹구고. 그런데 선생님 뭐가 잘못된 건가요? 병원에 오신 환자분이 울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45세 남성분이었는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전엔 머리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왜 이래요? 라고 물어봐요. 창피해서 가족 모임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잘못 배웠습니다. 머리를 감는다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정확히는 머리 피부를 관리한다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82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젊은 사람처럼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제가 비결을 여쭤봤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밭에서 자란 벼와 같죠? 벼를 아무리 닦아도 더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논을 잘 가꾸면 벼가 풍성하게 자랍니다. 머리 피부가 바로 그 논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손상된 머리카락은 절대 스스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손상된 머리카락은 영원히 손상된 채로 있습니다. 머리 피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머리카락 공장이 있는 곳이죠. 이 공장이 건강해야 튼튼한 머리카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죽은 머리카락은 열심히 문지르고 살아있는 머리 피부는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건 나뭇잎만 닦고 뿌리는 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꽃만 물주고 흙은 메마르게 두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환자들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피부를 관리하세요.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9세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 머리 좀 보세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가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했고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솜털처럼 올라오고 있었어요. 평생 머리카락만 감았는데 머리 피부를 관리하니까 이렇게 다르네요.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또 다른 48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아빠 머리에 뭐 했어요? 많아진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샴푸는 머리카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 피부를 위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소용없어요. 머리 피부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금부터는 머리 피부를 살리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머리 운명이 바뀝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뿌린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78세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커피야말로 하늘이 내린 탈모 치료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5년 전입니다. 독일 학회에 갔을 때 백발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탈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학회장이 웅성웅성했어요. 저도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 동안 실험했는데 커피를 적용한 그룹에서 머리카락이 절반 가까이 더 많이 자랐어요. 저는 학회가 끝나자마자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정말인가요? 커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니요? 그 교수님은 웃으면서 현미경 사진을 보여줬어요. 커피를 적용한 머리 뿌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머리 뿌리에서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세포에 활력을 줍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을 차단합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임상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30명에게 3개월 동안 적용해 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7명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1세 남성분이었는데 정수리가 비어서 10년째 고민하셨어요. 모자 없이는 밖에도 못 나가신다고 했어요. 3개월 뒤에 그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모자를 안 쓰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심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다녀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까요? 첫째,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머리 피부의 작은 혈관이 넓어지면 영양분이 머리 뿌리까지 더 잘 전달됩니다.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세포에 활력을 줍니다. 머리 뿌리가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커피가 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요. 셋째, 유해 물질을 차단합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이 있어요. 커피가 그 유해 물질을 차단해 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 블랙 커피와 스프레이 통입니다. 설탕이나 크림 들어간 커피는 안 됩니다. 만드는 방법 진한 블랙 커피를 만들어요. 완전히 식혀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프레이 통에 담아요. 사용하는 방법. 머리 감기 15분 전에 머리 피부에 뿌려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요. 15분 뒤에 평소처럼 머리를 감아요. 주의할 점. 절대 뜨거운 커피는 쓰지 마세요. 머리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피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탈모약, 비싼 병원비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머리카락은 어떡하죠? 머리 피부만 관리하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더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하지만 제가 7년 전 인도에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85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윤기가 났어요.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기름을 발랐어요.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의 할머니도 그렇게 했죠. 처음엔 그냥 옛날 풍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머리카락 보호막을 제거합니다. 이 보호막이 제거되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머리 피부에서 자연 오일이 나와서 보호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오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더 푸석해지는 겁니다. 보호막 없이 맨살이 드러난 머리카락. 거기다 드라이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환자분을 봤습니다. 58세 여성분이었는데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셨어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줌씩 빠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감고 나면 더 손상된 것 같아서. 저는 그분께 오일 케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뒤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살 때 머리카락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로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빠지는 양도 많이 줄었고요. 여러분, 오일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까요? 첫째,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오일이 머리카락을 얇게 감싸서 샴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수분을 보존합니다. 머리카락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요. 비닐하우스가 채소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셋째, 영양을 공급합니다. 오일 속의 비타민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요. 제가 추천하는 오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강유입니다. 쌀개에서 나온 우리나라 전통 오일이에요. 비타민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아요. 우리 피부에 가장 잘 맞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분자가 작아서 머리카락 깊숙이 침투해요.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세균도 차단해줍니다. 사용하는 방법.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요. 양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요. 절대 머리 피부에는 바르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뒤에 샴푸해요. 주의할 점.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져 보여요. 머리 피부에 바르면 모공이 막혀요. 머리카락 끝이 제일 중요해요.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분들이 정말 만족했어요. 74세 남성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게 30년 만이에요. 89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녀가 할머니 머리 비단 같아요 라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 감기 전 15분 동안 머리 피부에는 커피 스프레이, 머리카락에는 오일 케어. 이 두 가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머리 피부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잘못 감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다음에는 30년 동안 제가 연구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머리 감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82세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머리 피부를 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머리 피부를 칼로 긁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3개월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5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려워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요. 여러분,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 병원에서 연수할 때 일입니다. 80세 교수님이 직접 환자들에게 머리 감는 법을 시연하셨어요. 머리 감기는 예술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 교수님 머리는 80세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건강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완벽한 머리 감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의 과학.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정도면 좋습니다. 손목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적절합니다. 뜨거운 물은 머리 피부를 손상시키고 찬물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먼저 물로 헹구기. 샴푸하기 전에 1분에서 2분 동안 물로만 충분히 헹궈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커피와 오일도 이때 어느 정도 씻겨 나갑니다. 세 번째, 샴푸 거품 내기. 절대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내요.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자극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으로 머리 피부를 마사지해요.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로. 각 부분을 10초씩 부드럽게 문질러요. 다섯 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머리 피부를 마사지하면서 생긴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머리카락 자체를 문지르기보다는 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헹굼. 샴푸했던 시간의 2배 정도로 헹궈 주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두피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씻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린스는 모발만.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절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발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시고 1-2분 후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마무리 헹굼. 마지막으로 두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때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서늘한 물로 마무리하시면 모공이 수축되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법들을 환자분들께 안내해드린 후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께서는 3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발이 굵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58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두피 가려움과 비듬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방법으로 관리한 후부터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탈모 정말 유전일까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탈모였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포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가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적 요인은 약 30% 정도입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탈모,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 중에는 아버지, 형, 동생 모두 탈모이지만 본인만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고 계신 4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비결을 여쭤보니 20대부터 꾸준히 모발 관리에 신경 써 왔습니다. 주변에서 유별나다고 했지만 꾸준히 실천했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력에 탈모가 전혀 없는데 본인만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이 계시죠. 대부분 잘못된 모발 관리 습관, 스트레스, 식습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 적용하기. 둘째, 모발에 천연 오일 발라주기. 셋째,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하기. 넷째, 린스는 모발에만 사용하기. 다섯째, 충분하고 꼼꼼한 헹굼하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탈모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관리입니다. 모발이 완전히 소실된 후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분은 81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내원하셨는데 선생님, 10년 전에 왔어야 했네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모발 관리도 건강 관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먼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 당부. 모발은 우리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꺼려지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닌 습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정보가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건강한 모발 함께 만들어가요. 개인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른 개선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하실 때는 본인의 두피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평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사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모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